김영철 대표님도 어떤 종목 공시 눈에 띄게 보셨나요? 네, 이제 실적 발표가 끝나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두 갈래의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는 뭐 실적이 잘 나오면서 상승하는 측면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상승에 따른 차익 물량, 또한 실망적인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우선 코스맥스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맥스 지난해 4분기는 어닝 쇼크, 이번에 1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습니다. 코스맥스 주가로 화답을 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어느 정도의 코스맥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1분기가 예상치보다가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 들어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난 뒤에 단기적인 좀 조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추세를 다시금 살려가는 모습들로 봤을 때 뭐 추가적인 흐름들에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번에 주가가 가장 좋게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 메이크업 제품에 대한 비중이 늘어났다라는 점인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국 시장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화장품 수요 확인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인데 추가적으로 상하이의 색조 공장 완공을 통한 추가적인 승부수를 띄웠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 코스맥스는 색조 화장품을 통한 앞으로 시장에서 더욱더 긍정적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종목은 KG 이니시스입니다. KG 이니시스는 예상치보다가는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만은 최근 바닥권은 다시고 급등한 모습들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익 물량이지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KG 이니시스 항상 발목을 잡아왔었던 KG 로지스 이것을 통해서 주가가 조금 평가가 절하되고 있지 않았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쪽에서 급격한 성장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주가의 움직임은 충분한 지금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KG 로지스 이제 부진은 좀 탈피할 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1분기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만은 적자적인 규모는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예상치보다는 아직은 좀 미비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철 대표님은 또 어떤 종목 사연 있다라고 보셨어요? 네,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난 뒤에 실적 예상치보다 좋았던 한 두 종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모텍입니다. 아모텍은 우리 투자자들이라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삼성페이의 수혜주다. 삼성페이의 수혜주로서는 아모텍이다, 한솔테크닉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나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던 시절 주가가 인노치과 함께 급격하게 많이 상승을 했었다가 공백기의 시간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난해 또한 삼성페이라는 이슈가 또 나오고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큰 폭을 상승을 해줬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추가적 상승이 나오지 못하는 모습들이었고요. 올 초에 지난해 실적이 또 잘 나오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한 이후에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이러한 이슈는 주가가 실적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시장에서 삼성페이라는 이슈가 조금 내려앉았기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호실적을 통한 레벨업이 확실하게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삼성페이의 적용 확대에 따른 수혜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아모텍을 우리가 포인트로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아모텍과 같이 볼 수 있는 것은 한솔테크닉스. 한솔테크닉스는 삼성페이의 모듈을 이제 생산한 업체로서 저가형 스마트폰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측면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삼천당 제약입니다. 지금 헬스케어의 여러 가지 종목들을 또 많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현실적인 헬스케어 산업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뷰역스나 휴비츠나 또한 바테 그리고 삼천당 제약 등 실질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바로 가까이에 있는 헬스케어 산업의 업종들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DHP 코리아를 인수를 통해서 안과용 그러니까 인공눈물 쪽에서 성장이 확대가 되었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눈물 사용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주위에서 잘 살펴볼 수 있는 측면들이 되겠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DHP 코리아의 해외 시장에 대한 기대가 역시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결 재무제표를 사용함으로써 지금 모 회사들의 실적이 자회사를 통한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삼천당 제약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현철 대표님 제시할 전략도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 지금 세 가지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수급주체, 그리고 모멘텀,
그리고 또 주도주가 없는 시장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는 지금 시장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계속해서 지금 6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 그러면 새로운 뉴스는 없습니다. 6월 금리 인상한다라는 이야기 이미 시장에 나와 있었던 내용들이었고 그냥 해석이 분분하였을 뿐이지 이것이 없던 이야기가 갑자기 금리 인상한다라는 것은 없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 시장에서 새로운 것은 없었다. 그래서 어쨌든 우선은 6월 달에 불확실성을 조금 확인하고 가자 하는 전략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방이 좀 경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에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건데 최근 고점에서부터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점들을 봤을 때에 추가적인 상승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에 들어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해서 매력적이기보다는요. 우선은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 하지만 거기에 따른 시간이 좀 필요하다. 짧은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회복이 되기까지는 조금 더 기간 조정을 염두에 두고 가신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업종에서도 이제는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실적 발표가 나타남으로써 그전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업종의 전체적인 흐름들이 나타났었다 그러면 업종에서도 앞서가는 종목과 따라가지 못하는 종목, 실적에 따라서 많이 나뉘어지는 걸로 봤을 때에 삼천리 자전거나 상하프론테크, 그리고 테라세미코, 아모텍 등 개별적인 종목에 좀 관심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